영화 익명의 여인에서 동민은 부세미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다. 세미는 동민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돈 변호사와 교장이 함께 노력하여 세미가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은 채 다른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지만 결국 가선영은 세미를 찾아낸다. 그녀는 세미를 살해하기 위해 밀락마을로 암살자를 보냈다.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위험에 대비해 함정을 준비했지만 세미 혼자서는 그들을 상대할 수 없었다. 추격전 중 세미는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다행히 동민이 적시에 나타나 그녀를 구해준다. 세미는 동민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하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동민이 바로 그런 사람임을 알게 된다. 사건의 전개는 오늘의 영상에서 공개하겠다. 세미가 새로운 신분에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밀락 마을 사람들도 그녀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동민은 세미의 진짜 신분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그녀를 매우 싫어했다. 그는 세미가 이기적인 사람이라 생각했으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 무고한 아이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평화로운 밀락 마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녀에게 강하게 반대하며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세미와 시간을 보내며 동민은 점차 감정을 바꾸기 시작한다. 그는 세미가 차갑고 거만한 겉모습 뒤에 매우 따뜻한 마음을 가진 타인을 돕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이는 동민이 세미에 대한 경계를 풀게 만들었고 그는 세미를 돕는 것을 넘어 그녀를 모든 면에서 조용히 지원한다. 세미도 이를 느끼며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발전한다. 어느 날 대화 중 동민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세미에게 묻는다. 왜 그녀가 회장의 아내가 되는 것을 받아들여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는지, 돈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세미는 동민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 그녀는 동민이 매우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임을 알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어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세미는 동민의 관심을 피하려고 한다. 밀락 마을이 평온을 되찾은 가운데 갑작스러운 병고가 닥친다. 한 무리의 조폭들이 밀락 마을에 나타나 입찰을 위해 찾아왔고 그들의 목표는 학교였다. 이는 학교가 해체되고 파괴되며 아이들이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된다는 뜻이었다. 이는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고 특히 교장 선생님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모두가 모여 이야기를 나눈 후 한 쓰레기 같은 사람이 그들로부터 돈을 받고 교장 선생님을 속여 학교를 그들에게 팔도록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을 하게 한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교장 선생님은 큰 고통과 후회를 느낀다. 세미는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을 느낀다. 이 모든 일이 단순히 교장 선생님과 학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목표로 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폭들은 교장 선생님의 방에까지 찾아와 위협한다. 학교의 평화를 되돌리고 싶다면 즉시 세미 선생님을 넘기라고 요구하며 세미를 넘기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한다. 그들은 교장 선생님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며 그렇지 않으면 내일 학교를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위협한다. 조폭들이 떠난 후 교장 선생님은 즉시 동민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리고 동민에게 세미 선생님을 데리고 도망치라고 부탁한다. 교장 선생님은 세미를 찾지 못하면 그들이 곧 떠날 것이라고 믿는다. 동민은 세미의 안전을 걱정하며 급히 그녀에게 달려가 상황을 알린다. 이때 세미는 변호사와 통화 중이었고 변호사는 가선영이 이미 밀락 마을까지 사람을 보내 세미를 찾고 있다고 전한다. 그는 세미가 다시 잡히기 전에 도망치길 바란다. 하지만 세미는 말한다. 아니요. 도망치는 건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저는 그들과 싸울 거예요. 그게 제 대답이에요. 세미는 전화를 끊고 바로 그 순간 동민이 달려와 문을 연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본다. 동민은 급히 세미의 손을 잡고 도망치며 말한다. 가요. 여기 더 이상 가요. 여기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그 순간 세미는 갑작스럽게 큰 행복을 느낀다. 그녀는 동민이 자신의 손을 잡는 것을 막지 않고 시선은 계속 동민에게 향한다. 동민이 세미를 들판으로 데려가자 세미는 멈춰선다. 피고는 돌아보며 말한다. 이 들판을 지나면 안전할 거예요. 세미는 미소 지으며 말한다.
저를 걱정하는 건가요? 동민은 대답한다. 맞아요. 그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다는 걸 모르나요? 빨리 가지 않으면 늦을 거예요. 세미는 미소 지으며 말한다. 만약 제가 떠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교장 선생님은요? 학교와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입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남아서 그들과 싸울 거예요. 세미의 말에 동민은 할 말을 잃는다. 세미는 동민의 손을 놓으며 미소 지으며 말한다. 저를 신경 쓰지 마세요. 이 게임에 뛰어든 순간부터 저는 모든 걸 받아들였어요. 세미가 말을 마치자마자 총소리가 들린다. 그녀는 즉시 고무줄로 머리를 묶고 학교로 돌아간다. 동민도 즉시 그녀를 뒤쫓는다. 세미의 예상대로였다. 세미를 찾지 못한 그들은 교장 선생님과 무고한 아이들을 인질로 잡는다. 그들은 총으로 위협하며 교장 선생님에게 세미가 숨어 있는 곳을 말하라고 요구한다. 하늘을 향해 경고 사격을 한 후 우두머리는 총을 교장 선생님의 머리에 겨누며 위협한다. 3초 줄 테니 말하지 않으면 먼저 너를 죽이고 그 다음엔 아이들을 하나씩 죽일 거야. 교장 선생님은 눈을 감고 애원한다. 제발 아이들만은 살려주세요. 저는 정말 그녀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창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세미는 교장 선생님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 말한다. 나를 찾는 거지? 그럼 와서 나를 잡아가. 세미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자 그들은 비웃으며 연이어 그녀를 향해 총을 쏜다. 세미는 재빨리 피하며 도망치고 그들은 즉시 그녀를 쫓는다. 아이들은 울부짖고 교장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위로하고 세미의 무사를 빌며 기도한다. 세미는 일부러 그들을 학교 밖으로 유인한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함정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갑자기 멈춰서서 암살자들과 대면한다. 세미가 갑자기 멈춰서자 그들은 그녀가 지쳤거나 항복했다고 생각하며 비웃는다. 왜? 더 도망가지 않나? 이 쥐새끼야? 세미는 미소 지으며 말한다. 그래, 내가 쥐새끼지. 하지만 너희는 쥐약이 아니야. 세미는 말을 마치고 힘껏 뛰어올라 그들의 머리 위를 넘으며 스위치를 누른다. 날카로운 강철 화살들이 그들을 향해 나와 그들을 심하게 다치게 하고 바닥에 쓰러뜨린다. 세미는 다시 그들 앞에 서서 말한다. 미안, 우리 중 하나만 살아남을 수 있어. 이건 나와 너희가 이 위험한 게임을 할 때 받아들여야 하는 대가지. 세미가 떠나려 하자 그들 중 한 명이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로 가슴에서 총을 꺼내 세미를 향해 겨누고 쏜다. 안 돼. 라는 외침과 함께 한 그림자가 세미를 끌어안는다. 귀를 찢는 총소리에 세미는 얼어붙는다. 그녀는 뒤를 돌아 총을 든 암살자를 보고 즉시 총을 꺼내 그를 쏴 즉사시킨다. 그리고 돌아보니 동민이 차갑게 바닥에 쓰러져 있고 그의 등에서 피가 흘러 바닥으로 번진다. 세미는 당황하며 동민을 끌어안고 눈물이 흐른다. 그녀는 소리친다. 동민아, 괜찮아? 제발 깨어나. 왜 이렇게 멍청한 거야? 동민은 미소 지으며 말한다. 괜찮아요, 세미. 미안해요. 당신을 오해해서 미안해요. 이제 왜 당신이 그렇게까지 희생했는지 알겠어요. 알고 보니 동민은 세미와 변호사의 대화를 듣고 그녀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되어 크게 감동받고 그녀를 오해한 것에 대해 후회했다. 하지만 세미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위험과 상실의 고통을 처음 겪는 것이 아니었지만 이번엔 동민이 자신 때문에 다친 것을 보고 그녀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고 깊이 후회했다. 가선영은 세미를 죽이기 위해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동민은 과연 위급한 상황에 빠질 것인가?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만나요.